이번에는 실제 사례 중심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챕터, 부자들이 말해주지 않는 부의 비밀인데요. 이사님, 부자들을 실제로 많이 보셨죠? 네. 투자 업계에 있다 보면 그래도 이제 만나는 분들이 돈이 조금 있고 그리고 투자를 좀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뭐 의지와는 관계없이 자주 만나게 되는 거는 사실이죠. 이 부자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비밀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한번 들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가 제일 잘 아는 부자인데요. 바로 버핏옹이죠. 이 버핏옹이 자신의 성공은 복권에 당첨됐기 때문이다, 이런 얘기를 하셨다 그래요. 이게 정말인가 싶은데 이 얘기가 사실인가요? 네. 약간 좀 부끄러운 얘기이기는 하는데 난소 복권에 당첨됐다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어린 친구들 표현으로 따지게 되면 이제 금수저, 은수저인데 이 금수저, 은수저는 엄마 아빠가 부자인 거를 의미하는데 버핏옹이 얘기하신 거는 그런 의미는 아니더라고요. 워렌 버핏이 태어난 시기가 1930년입니다. 네. 대공황이 벌어지고 그 다음 해에 태어났거든요. 아주 좋을 때 태어난 게 아니라 아주 나쁠 때 태어난 건데, 아주 나쁠 때 태어났다는 거는 앞으로 좋아질 일만 남았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딱 그 시기에 아프가니스탄에서 태어날 수도 있었는데 미국에서 태어났고, 여성으로 태어날 수 있었지만 남성 우월주의의 사회에서 남성으로 태어났고, 그 당시는 아직도 흑백 차별이 있을 때였는데 흑인으로 태어나지 않고 백인 남성으로 태어났다는 거죠. 주식이 계속 좋아지기만 하는 시기에 나는 주식 분석을 잘하는 유전자를 갖고 태어났는데 이게 내가 사실은 난소복권을 가지고 태어났다는 얘기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분이 한 100년간 경험했었던 이 매크로 사건들이 되게 많거든요. 전쟁도 있었고요, 전염병도 있었고, 경기 침체도 있었고, 호황도 있었고, 버블도 있었고. 그런데 모두 다 워렌 버핏이 대단하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그런 사건을 경험할 때마다 꾸준히 돈을 벌었어요. 이분의 능력치가 대단하다라는 얘기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운이 좋았다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는 자신의 어떤 능력 밖의 일에 대해서 겸허하게 인정을 할 줄 아는 겸손함이 있다라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이분이 성공할 수 있는 비결이 아니었나? 운을 인정하는 것들,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버핏이 이야기한 것은 유머이기도 하지만 또 그 안에 실제 사실도 몇 가지 있는 것이잖아요. 투자와 경제에서 행운이 갖는 파급력,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큰 걸까요?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천재는 네가 아니라 상승장이다. 투자에 보통 초보자들의 그 운이라는 게 있거든요. 우연하게 이제 오르는 주식에 이제 탑승을 해서 많은 수익을 거둡니다. 제가 지금까지 한 20몇 년간 보게 되면 IT 투자를 잘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IT 투자를 잘 하시는 분들이 소비재 투자는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장주 투자는 굉장히 잘하는데 배당주 투자는 또 잘 못하시는 분이 있고요. 부동산 투자는 아주 잘하시는데 주식은 또 투자를 못하시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자기가 타고난 능력치, 그리고 DNA, 그리고 소질이라는 것들이 굉장히 다른데 행운적으로 돈을 벌었다라고 하게 되면 그거는 우리가 구분을 분명히 해야 되는 것인데, 보통은 이제 그런 것들을 구분하지 않고 자신의 능력이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시장 상황과 운에 따라서 돈을 벌었다고 한다면 트렌드가 바뀌었을 때 그런 부분들을 또 제거할 줄 아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좀 중요하지 않나 생각을 하게 됩니다. 돈을 벌었든 잃었든 자신의 능력 밖의 일들이 항상 벌어지고 있는 걸 수도 있기 때문에 너무 들뜨고 신나할 필요도 없고요. 돈을 잃었다라고 해서 언제까지나 비관을 할 필요도 없는 것 같다. 운의 작용을 자기가 잘 다룰 줄 아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1년이 기억하시겠지만 코로나 이후에 코스피가 V자 반등하면서 굉장히 맹렬하게 상승했던 시기였거든요. 꿈에 그리던 3,000피를 한번 갔다 오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때 동학개미 운동이 일어나면서 정말 많은 투자자들이 시장에 유입됐는데, 그때는 정말 저도 그렇고 제 친구들도 그렇고 굉장히 수익이 좋았던 것 같아요. 친구들도 저한테 다 훈수 두고 맞습니다. 너 그거 아니야, 다른 주식해, 뭐 이런 얘기를 네. 제가 진짜 많이 들었는데, 지금 그때 투자하셨던 분들은 두 가지 중 하나인 것 같아요. 투자했던 그 금액을 다 손절매하고 나서 시장을 떠나서 주식은 역시 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고, 아니면은 아직도 이제 울고 있는 계좌를 보면서 언젠간 오를 것이다 라고 기다리는 분들이 있고, 행운과 실력을 혼동해서 일어난 일이 아닌가, 이런 분들이 크게 또 피해를 봤던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서요, 이 사람을 바꾸는 세 가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삶을 좀 바꾸고 부자가 되고 싶어 합니다. 삶을 바꾼다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이걸 바꿀 수 있는 세 가지 요인이 있다고 하셨는데요.
네, 이거는 일본의 유명한 경영학자인 오마에 게니치가 했던 말인데요. 사람은 결심만 한다고 절대 바뀌지 않는다. 사람은 환경의 동물이기 때문에 환경을 바꿔야 되는데 그 방법은 세 가지다. 첫 번째, 만나는 사람을 바꾼다. 그리고 사는 곳을 바꿔본다. 그것도 안 되면 시간을 달리 쓴다. 라는 것. 이 세 가지가 아니면 절대로 사람은 바뀌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무언가 결심하면 된다라고 생각하잖아요. 정신력으로 내가 내일부터 달라질 거다. 뭐 내가 내일부터 술을 끊겠다. 담배를 끊겠다 하면은 그렇게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오늘부터 5kg를 빼겠다라고 결심을 해요. 근데 이제 아침에 똑같은 시간에 일어나서 똑같은 시간에 밥을 먹고 똑같은 시간에 회사에 와서 일하다가 퇴근하고 그러다가 TV 보고 자고. 그런데 사실은 결심만 해서 5kg가 빠지지 않는다는 거죠. 살을 빼기 위해서 내가 뭘 바꿔야 되는가. 그러면서 이제 만나는 사람과 시간을 쓰는 법들을 좀 바꿔야 되는데 가장 기본적이지만 핵심적인 얘기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또 하나 궁금한 게 있습니다. 우리가 환경이 바뀐다고 해도 나 자체가 바뀌는 건 아니잖아요. 내 안에 있는 내재 가치도 좀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 걸까요? 저는 그렇다라고 생각을 해요. 제 주변에서도 그런 사례들이 되게 많은데 예전에는 회사를 잘 이직을 하지 않는 문화였지만 지금은 이직을 많이 하잖아요. A라는 회사에서는 발현되지 않았던 가치가 갑작스럽게 다른 회사로 옮겼을 때 내지는 다른 본부나 다른 부서로 갔을 때 이것이 발현되는 케이스가 있더라고요. 제 예전 동료 얘기인데 주식시장 분석하고 내지는 리포트 쓰고 이런 것들을 좋아해서요. 근데 어찌 보면 발전 가능성이 없는가라고 생각을 해서 일반 기업으로 이제 이직을 합니다. 거기에서는 리포트를 쓰고 발표하고 IR이나 이런 것들을 담당을 해서 굉장히 이제 인정을 받게 되더라고요. 능력을 인정받아서 스톡 옵션까지 주게 되는데 나중에 이제 그 회사가 상장을 하면서 이제 크게 부자가 된 그런 케이스를 제가 주변에서 봤었거든요. 회사로 옮겼을 때 내 가치가 사실은 인정받게 되는 상황들. 내가 일이 잘 안 풀린다라고 비관할 것이 아니라 실제 바꿔볼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해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 얘기였던 것 같습니다. 내 삶을 바꾸기 위해서 오늘 당장 사표 쓰고 다른 데로 이직해버릴 수는 없잖아요. 아니 만나던 친구들이랑 이제 너희들은 안 만나겠다. 새로운 친구들 사귀겠다. 이럴 수는 없으니까 실제로 우리가 일상에서 좀 할 수 있는 우리 삶을 바꾸는 그런 변화들 어떤 게 있을까요? 루틴을 좀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작은 것들을 바꾸는 거에서 모든 것들이 시작이 되거든요. 결국에는 이 시간을 달리 쓰는 것이 퇴근 이후에 30분간 나는 뭐를 하겠다. 일어나서 업무 시작하기 전에 15분간 이거를 한번 3개월 동안 해보겠다. 시간을 달리 쓰는 것만으로도 사람이 굉장히 많이 바뀌는 것들이 있거든요. 제 친구는 이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 회사를 그만두고 전업주부로 지내는 친구인데 주식 투자를 시작하기 위해서 매일 아침 일어나서 신문을 보겠다. 그런 얘기를 하기 시작을 했더라고요. 보통은 저한테 종목 좀 줘라고 전화가 오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한 3, 4개월 정도 신문을 읽었더니 전화가 왔더라고요. 금리가 이번에 올라갈 거라고 생각해? 떨어질 거라고 생각해? 그렇게 사실은 질문을 한 걸 보면 3개월 동안 이 친구의 레벨이 굉장히 많이 성장을 한 거죠. 그렇죠. 이런 루틴을 활용해서 이 시간을 달리 쓰는 그런 것들도 저는 굉장히 좋은 전략인 것 같아요. 환경, 만나는 사람, 시간 이 세 가지 중에 이사님도 실제로 하나를 바꿔서 좀 삶이 바뀌었던 경험이 있을까요? 네,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아침 7시에 출근해서 저녁 때까지 계속 일하다가 회사 집 이렇게 좀 루틴한 삶만 살았는데요. 큰애가 초등학교에 입학을 했을 때 이제 1학년 엄마들 모임이 생겨나요. 녹색 어머니 회도 조직하고 막 이러잖아요. 그렇죠. 어머님들 모임에 한번 나갔는데 전업으로 사실은 아이를 키우시는 분도 있지만 방송국에서 PD를 하고 계시는 분도 있고 그리고 이제 출판사를 운영하시는 분도 있고 보험회사에 다니시는 분들도 있고 교류를 하다 보니까 내가 모르는 세상이 이렇게 넓었구나. 그분들을 통해서 또 제 지식의 지평이 넓어지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더라고요. 새로운 사람을 만난다는 게 별게 사실은 아닐 수도 있겠다. 예를 들면 우리가 새로운 사람을 만난다라고 생각하면 모르는 사람한테 갑자기 전화를 걸어가지고 제가 어디에서 일하는 누군데요. 저를 좀 만나주시지 않겠습니까? 정말 이게 살가운 일을 해야 되는 것처럼 생각하다 보니까 마음의 부담이 굉장히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건 좀 어렵죠. 그렇죠. 근데 이제 친구의 친구와 한번 차를 마셔본다든가 갑자기 우연치 않게 생겨난 어떤 기회들에서 그분들과 사실은 좀 관계를 넓혀본다든가 가벼운 케이스만으로도
삶이 크게 바뀌는 경우들이 있더라 말씀을 한번 드려봅니다. 맹모 모임이라고 해도 될지. 맹모 모임. 네, 맹모지만 사실은 성적과는 관계없는 맹모 모임입니다. 생각해보니까 맹모도 환경을 바꾸려고 이사를 3번 다니신 거네요. 그러네요. 네네네. 재미있는 얘기였던 것 같습니다. 네네. 그 다음에는 어디에 투자하는 게 좋을까요에 대한 워렌 버핏의 대답이라는 부제를 달고 있는데, 달러도 아니고 금도 아니고 바로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사회의 초년생 시절에는 탁월한 능력을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셨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이야기 나눠보고 싶습니다. 워렌 버핏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좋은 종목이 필요한 게 아니라 너 자신의 능력을 올리면 그게 제일 중요하다. 왜냐하면 보통은 나의 능력을 팔아서 월급을 받고 그 월급으로 보통 물건을 사거든요.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시기에는 이제 물건의 가격이 올라가기 때문에 당신의 능력이 올라가면 그 능력으로 사실은 물건을 살 수 있는 그 가치가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누구도 뺏어가지 못한다. 굉장히 전곡을 찌르고 있다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능력을 개발한다라는 것은 굉장하게 많은 인풋을 넣어야 한다는 이야기잖아요. 우리가 의사가 되겠다, 탁월한 능력을 갖추는 거죠. 근데 그러려면은 기본적으로 한 10년 정도 시간이 걸리는 거고, 아니면 법조인이 되겠다, 그건 역시 이제 로스쿨에 들어가고 뭐 시험을 봐야 되고 하는 굉장히 많은 인풋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탁월함을 갖출 수 있는 방법. 저는 그 탁월함이 그렇게 멀리 있는 것 같지 않더라고요. 의사나 사실은 법조인 같은 경우에는 20대 때 시작해서 미리미리 사실은 자격증 공부를 해서 따놓지 않으면 30대, 40대에 시작한다는 건 정말 불가능한 일인데, 그 일부 방송 프로그램 보면요, 그 생활의 달인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삶의 터전에서 정말 열심히 노력을 해서 남들보다는 탁월함을 이룬 사람들의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자기 자리에서 열심히 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제가 예를 하나 들어드리면, 그 맹모 모임에 네. 이제 아시는 분이 굉장히 많을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 중에 한 분은 회사를 그만두고 아이 교육에 올인을 해가지고요, 서울대에 보내신 엄마가 한 분 있어요. 학원에서 전화가 왔다고 하더라고요. 상담실장을 한번 해보지 않겠느냐. 우리 아이는 문과고 뭐 성적은 이 정도인데 어떤 선생님이 좋을까요? 그러면 이 강좌를 한번 수강해 보시면 어떨까요? 그래서 이제 그런 상담실장 역할을 하게 됐어요. 한 1년, 한 2년 하다 보니까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노하우도 좀 있었고 상담실장의 노하우까지 쌓여서 입시 컨설턴트에 대한 보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 자격증 따고 대학 가가지고 공부하는 걸 생각하는데, 탁월함이나 내지는 이런 것들이 그다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다. 자기 자리에서 사실은 자신이 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가장 베스트를 추구하는 거, 이게 저는 정말 그 인생에 있어서의 탁월함의 비결이 아닌가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이 교육을 위해서 어떻게 보면 자기 커리어를 중단하고 아이 교육에 올인했는데 복귀하기 어려운 나이잖아요. 그렇죠. 사회로 돌아오기 네네네. 어려운 나이인데 정성을 다해서 했던 일이 다시 자기 커리어가 돼서 나이도 상관없이 다시 현업으로 복귀할 수 있는 훌륭한 또 이야기였던 것 같습니다. 다음 이제 책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 건데요. 위대한 투자가들은 책을 많이 읽는다고 합니다. 근데 생각해보면 저도 책은 좀 많이 읽는 편이거든요. 근데 제가 투자는 잘 못하는데 이 투자와 책이 직접적인 관련이 있을 것 같진 않은데 어떤 관련이 좀 있을까요? 화학이라는 그 학문을 보게 되면요, 딱 처음 볼 때 1페이지에 나오는 게 있습니다. 주기율표. 외울 때 수헤립의 비시노블레 해가지고 수소부터 이렇게 쫙 원소기호 외웠던 기억이 있거든요. 근데 그 원소기호가 원자이고요, 그게 모여 분자가 되고, 분자가 모여 또 사물이 되고, 이런 것처럼 하나의 어떤 기초 원소가 사물을 이루는데 어떤 식으로 구성 역할을 하는지, 이런 것들을 배우는 학문이 화학이거든요. 이거를 경제학이나 우리 삶에 한번 적용을 해보면, 우리가 보통 투자를 하기 위해서 금리가 뭔지, 환율이 뭔지, 그리고 PER, PBR이 뭔지, 이런 것들을 먼저 공부를 하게 되는데, 전반적으로 공부하는 것이 투자라는 학문이고 종합예술이라고 얘기되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주식과 투자의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대한 원리에 대한 기초적인 공부를 하려면 인문학도 필요하고요, 자연과학도 필요하고 사회과학도 필요하고, 그래서 이 시스템을 공부한다라는 측면에서 접근을 하시는 것들이 저는 훨씬 좋을 것 같더라고요. 모든 것들이 어우러져 가지고 이 가격이라는 것들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저는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됩니다. 세상이 돌아가는 원리를 이해해야 투자라는 이 종합예술을 이해할 수 있다라고 하셨는데, 원리에 대한 것과 자신의 시각을 어떻게 투자에 좀 접목할 수 있을까요? 네, 뭐 예를 들면요, 아마존이 있잖아요. 근데 이 아마존이라는 회사 자체가 설립된 게 90년대 후반에 설립이 됐었습니다. 사람들이 책을 이제는
인터넷에서 읽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단순하게 시작했던 사업이었다고 하더라고요. 비디오 가게라고 해가지고요. 제가 뭔가 영화를 보고 싶으면은 인터넷에 접속을 하는 것이 아니라 비디오 가게 가서 비디오를 대여를 했었어요. 대여를 했다가 그거를 인터넷에서 볼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사업을 시작한 사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어떤 상식의 전환을 이뤄낸 사람들이 보통은 사업을 시작하고 돈을 벌게 되는 거죠. 생수라는 것도 과연 누가 사 먹겠어? 수돗물만 틀면은 나오는 게 물이 물인데 나오는데. 그 생수 사업이 지금 엄청난 돈을 벌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사고의 전환을 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런 인사이트를 통해서 투자를 하고 또 사업을 하고 큰 돈을 버는 사람들이 있었다. 이런 얘기이시죠? 그렇죠.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세상이 돌아가는 어떤 원리, 통찰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사실 파악하는 것들이 훨씬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독서에도 여러 가지 방법론이 좀 있습니다. 학생 때 생각해 보면은 여름 방학, 겨울 방학에 뭐 몇백 권을 읽겠다 이런 계획들 세우기도 하는데 무조건 많이 읽는 게 좋은 걸까요? 제가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요. 컴퓨터를 보게 되면 인풋, 아웃풋이 있는데 책을 읽는 것과 동영상을 보는 것들은 전부 다 인풋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정보가 저한테 이제 들어오는 거죠. 일단은 인풋만 있게 되면 이것이 단기 기억으로서 휘발되어 버린다고 하더라고요. 내재화하고 장기 기억에 담아두는 작업을 하려면 반드시 인풋 다음에 아웃풋이 있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아웃풋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남에게 말을 해보거나 설명을 해보거나 과외 선생님들이 가르치다가 자기 실력이 상승한다 뭐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보통은 이제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을 아웃풋, 말을 해봄으로써 그것이 장기적으로 기억이 되고 체화가 되면서 실력이 올라가는 건데 저는 그래서 누구에게 말을 해보는 것도 추천을 하는데 써보시라고 많이 말씀을 드려요. 펜을 들고 메모를 해보는 것도 방법이고요. 컴퓨터에 접속을 해서 메모장에다가 하나하나 정리를 한번 해보시는 거죠. 기억에 남는 문구, 그리고 기억에 남는 문구에서에 대한 나의 생각, 이런 것들. 그래서 저는 인풋, 아웃풋 요 개념을 한번 활용하시면은 좋은 독서를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여기까지 이제 저희가 책의 앞부분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뒤에가 사실 가장 중요한데 이제 실전 투자 원칙이 나오게 되거든요. 오늘 다루지는 않고 다시 이야기 나눠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오늘 어떻게 괜찮으셨나요? 책에 대한 얘기 좀 많이 하셨나요? 아, 네. 책을 썼어도 이게 이제 어떤 의미였는지 좀 그 행간을 좀 읽어드리고 싶었던 상황이었는데 또 좋은 기회 주셔서 이렇게 설명 드릴 수 있어서 참 네. 좋았던 것 같습니다. 저도 이렇게 저자랑 직접 얘기를 나누니까 그 사이사이 있던 숨어있는 재밌는 이야기들도 있고 또 혼자 생각했을 때보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인풋만 있을 때보다 아웃풋, 책에 대해서 같이 얘기하고 또 메모도 적고 하니까 훨씬 더 좋았던 것 같습니다.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